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7만 전자 간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점점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맞죠. 있는데 목표가가 17만까지 갔어요. 저는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 이후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7만 원을 가고 나서 네. 20만 원 갈 건가? 25만 원 갈 건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었으면 저는 갈 것 같아요. 20만 원도 가고 25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벌써 800조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한 17위 정도 돼요. 비싼 걸로. 네. 시총 규모로 따지면 17위. 전 세계.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근데 만약에 저게 1,000조 원이 되면 원래는 환율만 받쳐줬으면 벌써 10위 안에 올라갔을 거예요. 환율이 우리가 지금 많이 그래돼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환율 생각했을 때도 일단 기본 지금 한 17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0조 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 15위 정도 돼요. 지금 글로벌 전체 시총에서 한 10위가 테슬라랑 버크셔 해서웨이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정도 수준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근데 이게 미국에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만약에 이게 시총이 지금 1,000조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20% 올리려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원래 실제로 그보다 더 많아야 될 건데 200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0조가 돼야지 20%잖아요. 네. 그러면 200조가 들어와야 돼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근데 중요한 건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20% 올리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200조로 소화할 수 있을까? 아. 그 200조라는 돈이 소화될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1,000조 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만큼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재앙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되면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일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규모가 들어오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 300조라는 돈이 들어온다. 외국인들이 300조라는 돈을 우리가 매수하고 싶었다. 근데 그 300조를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버리면 다른 걸 살 돈이 없어요. 네. 시총이 그만큼 커지니까. 삼성전자가 1,000조 원이 된다는 건 SK하이닉스는 한 800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지금 1,800조예요. 참고로 오늘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높아요. SK하이닉스 시총 하나가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높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규모가 확대돼요. 확대죠. 수많은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그 한 종목이 더 높아요. 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 두 회사가 수급의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네.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나면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백화점을 갔는데 한 1,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네.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2,000만 원? 네. 2,000만 원 들고 왔다. 근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봤는데 내가 샤넬백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살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백화점에 와서 내가 만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뭐 여기 다른 옷도 사고 뭐 조그마한 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의 흔히 말하는 온기가 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딱 봤는데 그냥 살게 그냥 샤넬백 하나 꼭 사고 싶어. 샀어. 그다음 돈이 없어요. 네. 딴 거가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만 오르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아예 그냥 소외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은 높아지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어렵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상당 부분 삼성전자를 자기들 바스켓에 넣었을 것 같아요. 포함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흔히 말하는 올라가는 건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막 지금처럼 막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결국은 낙수 효과는 소부장이 보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그쵸. 그럼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저는 순환매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시총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1,000조 원이 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이 더 강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걸 가지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성전자 지금 1,000조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그거 살 바에야 그냥 반도체 소부장을 사자라는 물량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만큼 많이 올라가면 네. 전체적인 흔히 말하는 반도체 내의 그러니까 멀티풀이라고 해서 요게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이라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 가지고 있는 걸 팔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되냐 하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소부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문서진 멘토님 감사합니다. 김복희님 말씀해 주셨고요. 별똥맨님이 신고가는 어차피 메인 수급의 영역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뜨고 있고 네. 또 목표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우리가 고점에서 사신 분들 9만 원, 10만 원 사신 네. 분들도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9만 원이면 저점이에요. 그렇죠. 그때라도 네.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5, 6만 원에 사신 분들 팔았나 하고 아쉬워할 그런 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불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CES에서 뭘 보여줬냐. 아까 제가 LG전자를 보면서 살짝 비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AI를 나의 일상에서 네. 나의 가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홈 컴패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일을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LG전자와 비슷한 작심을 한 것 같은데 1가정 1로봇 네. 요즘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네. 조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삼성은 로봇을 보인 게 없잖아요. 어차피 삼성은 로봇이 없으니까. 네. 비전만.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언젠간 하긴 할 거라는 거죠. 네, 네. 언젠간 하긴 할 거고. 네. 근데 자기들은 지금 이제 LG처럼 기술력이 없이 보일 바에는 그냥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실망감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네. 우리는 할 건데 나중에는 이제 짜잔 할 거야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LG는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직 모르고 있구나 네, 하는데 네. 삼성은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잘 할게 이런 거니까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는 삼성전자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칩 관련 쪽 반도체 관련된 비전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HBM4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럼 소켓 관련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CES에서 그리고 이번에 리사수 CEO랑 네. 그다음에 제슨왕 CEO가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야 요즘에 메모리 너무 비싸다. 그리고 비싸도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수요가 너무 빡빡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젠스왕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칩을 못 만들어서 칩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HBM이 없어서 칩을 못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의 무게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뭐 제가 해외 주식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네. 오늘은 이거 할 때 이야기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해외 주식이 요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뉴욕 증시 물론 이건 연속성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올해 뉴욕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한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틀 동안 급등을 했거든요. 네. 빅테크 내에서도 물론 엔비디아가 시원하진 않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AI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가 캐펙스를 투자 많이 할 거야. 앞으로 우리 AI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라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하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뭐 그 구글이라든지 그다음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잘 갔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근데 거기는 뭐냐면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네. 야 AI 하면 얘들이 잘 가겠지. 얘들이 다 쓸어버리겠지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고 그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네. 집중도가 너무 높았어요. 전체 미국 주식의 흔히 말하는 비중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들만 갔단 말이에요. 한국보다 심한데요? 네, 엄청 심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7개 종목에 너무 네.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대감이 컸어요. 왜? 작년만 하더라도 AI 관련해서의 기대감이 좀 컸던 거라면 올해는 어떻게냐면 근데 올해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은 봐야 돼요. 네. 근데 올해의 흐름은 그들 기업들 특히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안 좋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이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네. 마이크로소,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램리서치라든지 KLA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SMR 관련 쪽, 네. 그다음에 뭐 전력망 관련 쪽, 그러니까 AI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계획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올해는 이제 작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지을 거예요. 네. 작년은 계획이 많았다면 그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가 올해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쨌든 계획을 하니까 네. 계획 단계에서는 돈이 직접적으로 지불은 안 돼요. 집행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서버렉이라고 해서 장비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부터 돈이 지불이 돼야 돼요. 네. 이제부터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AI 하드웨어 그 인프라 기업들은 네. 올해는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기대감이었다면 네. 올해는 그 기대감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버렉도 들어가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도 그때부터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받는 거고.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누가 투자를 하냐?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특히 특히 클라우드 회사들. 네. 그럼 클라우드 회사들은 지불이 많아야 돼요. 지출이 많아져요. 어. 그러니까 지출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은 좀 빠질 거고. 근데 그 지출이 다 어디 가겠냐? AI 하드웨어 쪽에 간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긍정적인 포지션이 맞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큰, 흔히 말하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장주로서.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는 거죠. AI 일상의 동반자. 지금 비전만 공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 삼성전자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삼성전자가 이 비전을 공개하면서 케어 컴패니언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툴도 제공하겠다. 네. 근데 AI로 활용해가지고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도 뭐 어떤 물리적인 시연을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또 비전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I가 일상에 완전 투입되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또 CES에서 뜨고 있는 게 또 개인의 건강한 케어 플러스 또 나왔던 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네.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가끔씩 멘토님들이랑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 요즘 AI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작년부터 양자 컴퓨팅이 맞죠. 이야기되고 있었고 또 관련된 주식에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문서지 멘토님께서 글로벌 주식 전문가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은 양자 컴퓨팅 관련 뭐 주식의 종목이 있을까요? 뭐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좀 시간을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양자 컴퓨터의 급등은 한번 1차 그러니까 랠리는 끝났습니다. 네. 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사실상 이게 미국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라고 하고 있는 아이온큐가 있거든요. 네, 네. 아이온큐 같은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같으면 한 5불 하던 종목이 네. 84불까지 갔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이미 한번 끝났네요, 네. 랠리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눌려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왜 양자컴이 안 끝났냐면 이게 만약에 끝난 테마일 것 같으면 주가가 여기서 버티면 안 돼요. 다시 원위치까지 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버틴다라는 건 시장의 참여자들도 양자컴은 앞으로도 언젠간 다시 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1차 랠리는 기대감으로 갔어요. 그러면 네. 이제 2차 랠리가 나오려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을 보여주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양자컴을 할 것 같으면 내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을 많이 녹인다는 생각, 녹인다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양자컴 또 해볼 만은 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아이온큐고, 근데 아이온큐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해외 기업인 네, 거죠?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도 미국 기업이에요. 네, 아이온큐도 미국 네. 기업. 아까 제가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한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네.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러니까 주주들이 네. 우리나라 주주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또 그 CTO 분이 우리나라 그래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고, 네.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온큐보다는 생각보다 주가가 덜 빠졌죠. 네. 보시면 이게 지금 디웨이브 퀀텀의 주가고 네. 이게 아이온큐의 주가인데 생각보다 차트가 아이온큐 좀 누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디웨이브
퀀텀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살짝 느낌이잖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실제로 매출이 나와요. 음.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만하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만약에 할 거냐라고 하면 리게티도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3개 종목이 제일 네. 유명한데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종목도 요것도 이제 보시면 급등 이후에 빠졌죠. 누웠죠. 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온큐랑 리게티 컴퓨팅은 실적이 안 나오고 디에이브 퀀텀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3개 중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고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웨이브 퀀텀이 좋은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굳이 양자컴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자컴을 할 거면 한 네. 3년 이상은 내가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3년 이상. 근데 네. 지금은 양자컴 말고도 따끈따끈하게 올라갈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굳이 지금 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찾는 게 제2의 테슬라가 도대체 뭐가 될까잖아요. 제2의 테슬라 내가 그 초기 투자자처럼 그냥 묵혀놨다가 갑자기 확 터지는 그런 걸 기대하는 와중에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생소한 분야가 있는데 맞죠. 이게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될 것 같대. 네. CES에서도 다른데 맞죠. 라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을 녹일 자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기업 3개 소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아이온큐, 디웨이브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그냥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웨이브 퀀텀 얘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이무스님께서 퀀텀 관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가까워졌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가까웠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해요. 이 양자라는 게. 누나님 안녕하세요. 하이 해주셨고요. 자, 저 공감합니다. 장기전이다. 그쵸? 장기로 내가 돈을 묵혀둘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네. 분들은 뭐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로 조금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난 후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자는 거야라고 하니까 또 잡혀갈까 봐. 협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고 있는 사진을 네.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생각보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유가라는 게 네. 원유라는 게 로켓 배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다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문 앞에 물건이 배달되는 로켓 배송이 아니거든요. 네네. 원유라는 건 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가지고 뭐 정지하고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산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오해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네. 흔히 말 미국이 흔히 말하는 강제로 뺏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그 베네수엘라에 집권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베네수엘라랑 미국이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석유 매장량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사우디보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양이 많아도 네. 이게 채산성이 별로 없는 유전이 많아요. 아. 뭐냐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유전 같은 경우는 중질류인데 좀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뽑아내면 정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네. 뽑아낼 때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좀 뻑뻑하기 때문에 뽑아내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묻혀 있는 것도 꽤 깊숙하게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뭐 한 80불 정도 될 때는 네. 돈이 돼요. 근데 이게 유가가 한 60불 정도까지 많이 떨어지면 사실 캐는 게 손해인 거예요. 굳이 여기서 네, 내가. 굳이 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어쨌든 우고 차베스 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그래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 가서 많이 캐줬어요. 그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같이 이제 많이 캤었는데 우고 차베스가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 거야 구경하러 네.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엑슨모빌은 에이 더러워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네.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쉐브론은 좀 잘 참은 것 같아요. 쉐브론은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정부에도 조금 싸바싸바했고 그다음 미국 재무부도 좀 싸바싸바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은 제한적이긴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그 캐는 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 베네수엘라가 어쨌든 미국이 거기 이제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 유정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네. 원래 따지면 기존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온 자산을 찾는
뺏는다는 의미도 맞아요. 어. 그게 뺏는다는 느낌보다 네. 원래 자기들도 같이 공동 자산이었는데 강제로 뺏긴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니까 그게 이제 뭐 뺏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미국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뽑기는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굉장히 정제를 많이 해야 되고 뽑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쉐브론도 그거예요. 자기들 거 신기술을 베네수엘라에 들어오긴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기술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퍼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푸고 나면 또 이제 유통망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시장이 안 풀려요. 아. 이거는 미국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네, 큽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금 시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본인들의 나머지 정책은 2년 동안 레임덕이 돼요.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승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반쪽짜리 그냥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돈을 많이 풀고 싶어요. 네. 근데 돈을 많이 풀려면 연준이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하물며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연준은 많은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만약 경제 지표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연준이 그래도 돈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싸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유가가 어쨌든 큰 그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정제를 해가지고 많이 풀리면 네. 미국의 원유는 많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네. 돈을 원하는 만큼 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거고 네. 그럼 경기도 회복되겠지만 또 하나는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뭐 경제도 좋아지고 내 자산도 많이 올랐어. 그러면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 그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네. 이제 마두로 정권을 추출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미국이 유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를 독점을 하고 또 중국과의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를 했다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지만 이렇게까지 중간 선거와 경제와 연관지어가지고 분석을 하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경청을 해봤고요. 베네수엘라 권한대행이 미국에 이제 협력을 제안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쭉 유지가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새 정권이 창출이 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분석에서는 뭐 쿠바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고 쿠바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쿠바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런 네. 생각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는 뭐 네. 경제 전문가지 네. 뭐 정치 외교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 마두로를 통해서 그냥 많은 반미 정권들, 그러니까 네. 반미 정권 내에서 독재자들에게 네. 그냥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너희도 내가 언젠가 칠 수 있어라는 거랑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반미 정권, 반미 독재 국가들 중에서 네. 지금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이란,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죠,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에게 어찌 보면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응원의 메시지. 그런.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나라를 이제 네. 바꿀 수 있는 이걸 또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또 저는 또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 다수의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공격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주권 국가를 공격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일부 언론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웃긴 게 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은 네. 화나고 지금 난리 났는데 네. 그래서 우고 차베스 지금 동상도 지금 다 깨내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왜 네.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네. 문서지 멘토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분석이 어떻게 보면 다 경제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도 살펴봐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요즘 뜨고 있는 게 왜 팔란티어거든요. 아 그렇죠. 네, 팔란티어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큰 역할을 했다. 네. 팔란티어 관련해 가지고도 또 다른 방산주들도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방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골라서 다 올라왔어요. 팔란티어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크라토스. 크라토스도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처음에 침공 들어갈 때 네. 그때 이제 그 방공망을 무력화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러시아제 방공망이거든요. 그 레이더 관련 부분을 무력화시킨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크라토스예요. 그래서 크라토스 관련 쪽이 이제 들어가. 그래서 크라토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었고 네. 참고로 제가 크라토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동선 같은 것들을 AI로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CIA가 가지고 왔던 정보들 네. 뭐이 시간에 대충 어떤 거다 그걸 이제 AI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만든 거. 네. 최적의 동선을 델타포스에게 제공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히 말하는 지금 그 이미 스파이는 CIA에서 심어뒀고 그러면 그 내부 지도를 다 이미 먼저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란티어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 시간에 이런 동선이 이렇게 가면 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핵심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그런 거죠. 이번에 느꼈던 건 이것도 달러 패권을 네. 또 강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미국은 역시나 미국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을 봤잖아요.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 러시아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러시아는 한 일주일만 하려고 했는데 정밀 타격도 안 되고 안 돼서 네. 지금 엄청나게 길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결국은 옛날 방식이 아니네. 요즘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요즘에 최첨단 전쟁을 그러니까 선도하는 네.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우두머리 목 따는 거를 진짜 힘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고 거기에 핵심 기업들이 수혜를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RTX 같은 드론 관련 회사들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공헌을 했거든요. 그러면 드론 관련 쪽도 굉장히 괜찮아지겠다. 왜 드론이 이득이 많았냐면 그러니까 방공망을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헬기를 침투할 때 거기에 흔히 말하는 그 몸빵을 해주는 네. 그걸로도 드론이 활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게 무식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위에 또 통신 시설 같은 것들도 들어가려면 무전 같은 것들은 또 해킹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걸 스타링크가 또 다 해줬다라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우리 텍사스 스테이크, 팔란티어, 그래핀 응급제, 앞으로 반도체는 유리판과 그래핀, 70불이면 괜찮은데요.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팔란티어 얘기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억제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이 있든 없든 간에 맞죠. 이거를 한번 쇼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 이제 미사일 하는 거를 또 참관하러 갔다라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참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네, 돼. 그런 기사가 났다라는 걸 또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또 이겁니다. 방산주가 이렇게 일순간에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뜨기는 하는데 또 약간의 테마성의 성격도 조금은 있잖아요.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확 이렇게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결국에는 이 세계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끊이지 않다 보니까 방산주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다만 거죠. 그러니까 미국 방산주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국내 방산주는 지금부터는 조금 선별적 대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 방산만 묶는 종목들은 좀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조선주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조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선이 가져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기대치는 최대치를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마스가가 딱 흔히 말하는 딱 이렇게 펼쳐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최고의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피크아웃이라고 네. 재료의 피크아웃 네. 이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별로 잘 안 먹힌다라는 거. 방산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방산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업황은 좋은데 어쨌든 방산 관련 쪽은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최고의 이 모멘텀을 네. 그러니까 이슈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방산 내에서도 네. 우주 항공이라든지 미사일이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주 항공, 그러니까 미사일 관련 쪽이 연결될 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네. 대부분 우주 항공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우주 항공 쪽은 긍정적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 항공과 연결고리가 있는 방산주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럼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 아니면 LIG 넥슨, LIG 넥슨 이름 바꿨어요. 네. 왜 그래 바꾼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요. LIG. 네, LIG, 이름도 어려워. 네, LIG 디펜스 앤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어우,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네, 그걸 네. 알아서 그냥 네. LIG 그다음 DNA로 바뀌긴 네, 했는데 네, 네. 그것도 이름 길어요. 아무튼 아유, 그래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LIG 같은 경우도 LIG DNA도 괜찮아요. LIG DNA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레이더 관련 쪽이라서 이쪽도 모멘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좀 선별적 대응 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주항공이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은 해볼 만할 것 같고 그게 아닌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재밌게 웃으시네요. LI라고 웃어주시네요. 아, 어렵네요. DNA라고 바꾼 건 좀 잘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입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테온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이라고 해서 이게 레이시온. 이제 그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도 드론 관련 쪽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 쪽이고 그다음에 그 우주항공 부품 관련 쪽으로도 네. 큰 흐름을 보이는 회사인데 RTX라고 요즘 이름 바꿔서 RTX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름을 또 바꿨군요. 네. 이름 너무 많이 바꾼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합병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주가 차트 보시면 네. 쭉 우상향을 하고 있고 와.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 주가 자체만으로 건전해 보이는 우상향인데요. 네, 산을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네. 꾸준히 가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크라토스 이 차트 한번 보면 크라토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요 며칠 좀 조정을 좀 줬어요. 네. 조정 줬는데 보시면 어마어마한 주가죠. 와. 참고로 제가 여기서부터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여기서 소개시켜드려서 엄청나게 많이 갔다라는 거. 근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크게 조정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다시 네. 한번 보시면 보세요. 거의 다시 다 올라왔어요 또. 또 시작인가요? 네,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 13%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공습할 때 핵심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거 골든돔 네. 관련해서도 핵심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왜 좋냐면 네. 이것도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 골든돔의 핵심은 결국은 미사일을 막겠다는 건데 네. 일반적인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초음속 미사일, 극음속 미사일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든돔은 극음속 미사일을 막아야 된다는 건데 왜 극음속 미사일을 못 막냐? 네. 워낙 빠른 것도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그게 레이더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조기의 레이더에서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극음속 미사일은 조기의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레이더를 탐지하는 기술이 크라토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든돔의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라토스 저도 저장해 놓겠습니다. 테스타로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RTX 배당금도 좋아요라고 해주시네요. 배당도 좀 중요하신 분들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